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6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기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2020년 5월 5일이 절기상 입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입하를 기준으로 해서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올해 입하를 기준으로 해서 경진월에서 경자년 신사월로 바뀌게 되고, 어저께 하루 같은 경우에는 09시 51분이었죠. 입하 절입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경진월과 신사월이 같이 공존하는 하루였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앞으로 한 30여일간은 경자년 신사월, 즉 4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이제 4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4월은 여름의 처음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여름의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해서 중하라고 표현을 드릴 거고, 미월은 이제 여름의 끝이죠. 그래서 개하 내지는 모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초하, 중하, 모하 이렇게 열심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귀에다 계속 익히시면 됩니다. 초하는 초여름 4월을 말하는 거고, 중하는 겁나게 더운 5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하, 모하는 미월쯤 늦여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오행상 화가 주관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여름, 열기가 가장 왕한 여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매우 무더운 절기에 대해서, 매우 무더운 계절에 대해서 천간, 식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4월, 5월 약간 별격이긴 하지만 미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배합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미리 저는 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2019년 5월부터 6, 7월 강의를 먼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물론 이제 연이 지금 경자가 아니라 기해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해년 4월, 기해년 5월, 기해년 미월에 대해서 일간 10기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은 미리 강의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4월에 대해서 기토, 4월에 경금 미리 한번 들어놓으신 다음에 올해 강의를 다시 듣는다라고 하면 보다 좀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기토가 4월에 태어나고 경금이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 같지만은 연이 달라지잖아요. 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었고 올해는 경자년이잖아요. 연이 달라지게 되면 또 월간도 또 똑같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기후가 안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 어차피 한 달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못해도 1개, 2개 내지는 3개까지는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은 같은 사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미리 공부하실 분들, 즉 다시 기토가 4월에 태어난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2019년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2019년 5월 강의라고 이렇게 별도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4월 내지는 5, 6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령은 이제 4월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본다고 했죠? 기토는 우리가 논할 때 음토로 보게 되겠고요. 음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할 때 음이 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글자는 흙, 즉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전원 작은 땅이 아니라 매우 높은 산 내지는 광활한
평원이라든가 평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전원 토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4월의 기토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인월 내지는 묘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게 되죠. 그 다음에 물들을 주게 되고 따뜻한 햇볕을 쬐게 되면은 진월을 지나서 지금 4월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싹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꽃몽울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4월 하게 되면 꼭 을목간목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토 자체에 그러한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기토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이 어떤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4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4월은 어떤 계절? 여름이면서 초하라고 했고요. 여름의 특징은 어때요? 더워요? 추워요? 춥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극 내지는 남극에 사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덥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같이 뜨겁고 덥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건조하면서 더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하면서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조하면서 더운 때가 어디냐면은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면서 더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하면서 좀 덥죠. 아마존 밀림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많아요. 습하면서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렇게 열대지방 같은 데 건조하면서 더운 지방에는 반팔을 입지 않고요. 오히려 긴팔을 입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갖다가 검은 천을 뭐 입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밝은 흰색 계통으로 해서 머리도 감싸고 온몸을 다 감싸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렇게 더운데 왜 몸을 감싸면 저 더워서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조한 지방에서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습도가 유지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사람 피부도 갈라지고 트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햇볕을 바로 받게 되면은 살이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뜨겁다 하더라도 긴팔을 입어가지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체내에 있는 습도를 갖다가 옷 안에다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고,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볕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덥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 같은 때 습도가 많을 때는 그늘 안에 있어도 덥지만은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 뜨거운 햇볕만 받지 않고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열대지방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가을 햇빛 같이 따갑긴 한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더라도 그렇게 뜨겁진 않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는 한여름 밤 이제 우리나라 열대야 일어나듯이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주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고온 건조하냐, 고온 다습하냐, 기온이 차가우면서 습하냐, 기온이 차가우면서 건조하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는데, 자, 4월 같은 경우 일단 뜨겁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뭐 건조하다, 예를 들어서 습하다 이렇게까지는 놓고 볼 수가 없는데, 4월인데 수가 많게 되면 그때는 뜨거우면서 약간 습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4월인데 목화만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뜨거우면서 어떻다?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토가 4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름에 태어났죠. 여러분 화분을 갖다가 여름에 꽃이 피어져 있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갖다가 밖에 내놨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이죠. 햇볕은 쨍쨍쨍쨍 내려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하루 이틀 물을 안 주면 그 화초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그래도 땅 속에 습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하지만은 화분에는 물이라고 하는 게 화분 자체에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금방 마릅니다. 금방 말라요. 그래서 깜빡 잊으면 여러분들 비싼 고가의 난초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풀떼죽이 되고 말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뭘 잊으면 안 된다? 물 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항상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기토를 촉촉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기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을목, 화초, 간목, 화초도 뿌리가 자양이 돼야지만 말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물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가 필요로 하는 물은 개수를 더 좋아하고 임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보다 개수 쓰는 게 낫죠. 물론 이제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수를 쓰기는 하지만 임수를 쓰는 것은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를 봤는데 그걸 이제 개수를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를 봤는데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뜨거운 여름에 개수는 작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지로 자수, 해수 내지는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더하여 화가 다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선생님, 여름 같은데 너무 뜨거운데 병화, 화가 다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농사 졌는데 여름이라고 해서 햇빛이 없으면 그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정이밖에 생기잖아요. 여름에라도 장렬한 태양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심어놓은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내지는 벼농사 같은 경우도 잘 될 수가 있겠지. 여름에 뜨겁다고 해서 태양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이제 5월간 다르게 4월에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는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화가 있는 것이지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기토 자체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토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고요. 토가 마르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작물 같은 거 다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 4월이라 하더라도 수화의 절제 조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사주의 격국을 놓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가 양화인 사화를 봤고요. 기토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 뭐예요? 화생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를 말하죠.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해주는 데서 주체가 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인성이 되죠.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기토는 음토, 사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음대 양이게 되면 정인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사중에 있는 병화를 봤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중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비경격, 겁재격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거는 무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령이 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정인격으로 놓고 보시고 경금이 투출했을 때에 한해서 이건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인수격이 일간이 좀 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인격이긴 하지만 오늘 연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장간 한번 써드릴게요. 사라고 하는 것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가 사화만 봤을 때는 병화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논하는 것인데 사중에 있는 본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격으로 놓고 보는데 자,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격이냐 무슨 격이냐 이런 걸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주가 어떠한 글자를 갖다가 잡아서 이 글자가 이 사주가 중화를 이뤘을 때 이 글자가 힘을 얻게 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격국 용신의 개념입니다. 오늘 명식을 한번 다 써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일지가 유해서 기후일에 해당이 되겠고요. 월간에는 경금이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격국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격국 용신을 가지고 논할 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격을 잡을 때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일단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 원령 자체가 이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인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원령 자체에 있는 지장간을 한번 보게 되면 무토, 경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있는 것을 초기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을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을 본기 내지는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기가 투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것이 아니라 천간으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인격 이렇게 되고, 같이 사중에 있는 경금, 병화가 같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기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경금 가지고 잡지 않고요, 요걸 가지고 잡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요 사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격을 잡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내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두 개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금 가지고 격을 잡아서 상관격이다라고 보게 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원령을 빼고 나서는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용신은 뭘로 지용한다? 사중에 있는 병화로 용신한다라고 이렇게 격과 용신을 잡는데,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용신과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말했던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는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별달리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용신다, 용신이다, 상신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자평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용신, 상신이라고 용어를 쓰시는 거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건 무슨 격에 뭐가 용신이야 이렇게 할 때는 아까 말했던 틀을 얘기할 때 격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격국 틀 안에서 용신을 잡아서 중화를 시키는 글자를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게 되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월지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령에 있는 지장간 무토, 경금, 병화가 어떤 것이 천간으로 투출했냐,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요,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고,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데, 만약에 경금, 병화가 동시에 투출하게 되면 중기보다는 정기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본기가 투출되지 않고 무토, 경금이 투출됐다라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더 우선시해서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 용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서 중화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식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원래 4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야 되잖아요. 화왕절에 태어나서 인성이 나를 강하게 생조해주기 때문에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유회금에서 사유회금하죠. 사유 원래는 축회금에서 금이 왕해지는데 이제 유축자가 빠졌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 축시가 됐다라고 하면 금국을 완전하게 이루고 경금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매우 왕해지게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다시 또 말하게 되면 이거는 토금 진상관격으로 관격으로 격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반론적으로 격국 용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신상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자평명리인 건데,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같은 취지예요. 똑같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용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평명리에서 말하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격국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용신의 개념으로 놓고 설명을 합니다. 자, 똑같이 용신 상신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사중에 사화를 가지고 용신을 잡죠. 제가 말하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요 자평면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용신을 잡을 때는 사중에 있는 병화, 무토 내지는 경금 가지고 용신을 잡는데, 그
지장간 똑같이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용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용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경금은 뭐예요? 결국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격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평명리에서 얘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왕해지고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거를 갖다가 자평명리에서는 상관 용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관이 용신인데 뭐야? 상신은 뭘로 쓴다? 인성을 가지고 용신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격국 용신으로 설명을 하나 용신 상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나 이거는 같은 개념이지 달리 표현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로 의유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잘못됐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다음에 성폭력, N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사람을 다치면 안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다른 나라도 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리상으로 체계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느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결론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평명리 쪽에서 말하는 상신, 용신,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같은 건데 용어의 차이 내지는 개념의 차이인 것이고요. 결국 격국용신으로 설명을 하든 용신상신으로 놓고 설명하던 핵심은 뭐냐면 사주의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사주의 중화가 됐다 안 됐다를 설명하는 방법론 쪽에서 격국 용신 내지는 용신 상신을 해서 어떤 체계를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이죠. 자, 달마가 달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근데 달은 하나예요. 달이 두 개일 수는 없죠. 근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달마도 손가락을 가르칠 수가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 건데 자꾸 손가락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자꾸 격국용신이네, 용신상신이네, 격국용신 필요 없네, 예를 들면 또 공망이 중요하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손가락들이에요. 손가락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까지 제가 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솔직히 경금이 아니죠.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자년 경진월에서 제가 이제 신사월로 넘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거 제가 경금이라고 좀 헷갈려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경금이 아니고 경일의 4월이면 이거 신사가 되겠죠. 이게 결국은 경신금이라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해금하고 신금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땐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돼서 상관격으로 변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인 국세가 금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토금 진상관격이 돼서 일간이 약해졌다. 그래서 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생주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약간 착각을 해서 이거 신금인데 경금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용신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정인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긴 하지만 원령 자체에 중기인 경금 상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격을 잡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격국용신으로 보는 경우에서는 상관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상신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걸 가지고 용신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격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상관격이다라고 하는데 용신이 이거다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격국은 상관격인데 자평 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격국 용신을 해서 말하는 측면에서 이게 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글자를 격국 용신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 상신이라고 하는 데선 그걸 상신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용신 내지는 상신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금이 왕해졌고, 금이 왕해지게 되면 뭐예요? 한습해진다. 그래서 토도 허해지고 국세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사중 병화를 가지고 기토도 따뜻하게 해주고 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금도 억제시켜주고 기후도 좀 따뜻하게 하게 되면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글자가 용신 내지는 상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겠고요. 자,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본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고 뜨거운 여름이라 한데 금이 왕해지게 되겠고 수까지 붙기 때문에 산습해져 있고, 그 토의 기운은 많은 식신상관위에서 설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져 있다. 그래서 화로서 토를 갖다가 도와주고 금을 억제시켜주고 조우함이 필요하다. 그건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가 있는 글자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병인, 정묘가 화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호, 기사, 경호시가 화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화의 글자가 없죠.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은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지 자체에서는 시지 자체에서는 관성이라 하더라도 이 관성은 뭐예요? 화, 인성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 인목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병화의 뿌리를 댈 수 있겠고,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을 얻었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원령과 시지의 통근을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일간도 생조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한, 식신상관도 억제시켜주고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고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병인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조우하고 기토를 생해주는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 자체도 인목보다는 묘목은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집니다. 또 왜냐하면 인목보다는 묘목은 작은 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경우 뭘로 본다? 승목, 젖은 나무로 보기 때문에 결코 인목의 공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묘유충, 묘유상충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실이 좀 더 큰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득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묘시가 임신계유시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임신계유시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구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죠? 사화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화도 유금과 합을 했고, 임신계유가 있게 되면 임신 하나만 써놓고 보죠. 임신시 계유시가 되면 임수 투출했죠. 그러면 임수는 신금, 유금, 왕금의 생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연지에 있는 자수의 뿌리를 두면 이거는 큰 강물과 같은 겁니다. 강물이 범람을 해서 기토를 쓸고 내려가죠. 이거 뭐예요? 사수동류라고 해요. 사수동류. 그래서 이런 생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 보는 관점에서 병인시, 그 다음에 둘째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차라리 경호시가 낫지 않을까. 기사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사유회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얻는 것이 있으면 또 반대로 잃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경우가 됐든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볼 명식은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좀 독특하죠. 연, 월, 일이 다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비교 분석해 볼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에 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경자년, 신사월, 기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자,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토 내지는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글자는 흙,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로서 토라고 하면 돼서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양토인 무토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양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고 높고 넓은 그런 좀 광활한 대지라든가 매우 높은 산과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땅, 작은 흙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원토는 뭐예요? 논밭. 이건 논밭도 약간은 큰 개념 내지는 화수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비스한 그런 흙 있죠. 요만큼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흙도 기토에 해당이 된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기토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배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파를 지나면서 4월로 넘어이기 때문에 초여름, 이거를 갖다가 유식하게 초하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4월은 매우 뜨겁습니다. 뜨겁고 열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화분을 갖다가 뜨거운 여름에 밖에다 내놓게 되면은 화는, 기토가 필요한 화는 충분하게 얻었어요. 근데 얻지 못한 게 하나가 있죠. 물입니다. 물. 화분에 있는 화초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햇볕은 쬐게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신경을 써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텃밭에다가 오이라든가 가지 같은 거 이것이 여름에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노가다를 띄지 않아도 오이 각종 야채 채소에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스프링클러를 갖다 장만하든지 우물물을 길어서 하든지 강물을 갖다가 떠다가 주든지 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있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라 하더라도 햇볕은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름이기 때문에 햇볕 자체는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 중요한 건 물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봤던 오늘의 명식, 일진사주에서 본 것은 기토가 4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일간이 왕하게 되겠죠. 근데 유금을 봐서 사유해금하게 되고 신금경금을 봤기 때문에 사주 격국이, 이거는 정인격에서 오히려 상관격으로 격국에 바뀐 형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이 되는데, 오히려 일간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기토를 생조해 줘야 되겠고요. 금을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가 이룰 수 있겠고, 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국세이기 때문에 인성을 얻어서 상관 패인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일진 강의 2020년 5월 6일 수요일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뭐냐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뜨겁죠. 일간도 왕합니다. 근데 일지에서도 사와, 연지에서도 사와,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에 비해서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하고요. 매우 그 다음에 고온, 온도가 뜨겁죠. 뜨거우면서 건조한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 밭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화분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이 어떻게 되었다? 극심하게 든 가뭄, 봄에 여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토가 모두 습토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비 안 오면,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그 땅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기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장미 심어놨고요, 내지는 비싼 난초 심어놨다라고 하면 이 난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초 같은 거 지금 벌써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이 사주가 지지로는 화에 해당이 되고 천간으로는 다 토에 해당이 되면은, 이것이 토가 왕한 것일까요? 아니면 화가 왕한 것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생시를 한번 설명해 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사화를 봤기 때문에 매우 어떻다? 건조하고 뜨겁다.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이 토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데 계유시가 되면 중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화 사화가 있더라도 요 사화를 끌어다가 유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유해금에서 개수를 이렇게 생해주죠. 물론 이제 기토가 있기 때문에 쟁제 현상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쟁제한다 하더라도 물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시골에서 A라고 하는 논이 있고 B라고 하는 논이 있고 C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달라요. A라고 하는 논은 갑이 농사를 짓고 B라고 하는 논은 을이 농사를 짓고 C라고 하는 논은 뭐예요? 병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물은 어떻게 돼요? 또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밭에 물 대려고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아전, 인수. 내 밭에 먼저 물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쓰려고 하죠. 이 A라고 하는 놈, B라고 하는 놈, C라고 하는 놈이 다 4월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바싹바싹 말라 있는데 저기 또랑에 물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자기 밭에 물 대려고 하죠. 아전인수격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러한 것인데 쟁제하더라도 그렇다. 쟁제한다고 해서 물을 없애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나눠서라도 자기 밭에 불대서 조금이라도 키우는 게 난데 요 개수는 어떤 일간에 가까이 있어요? 일간에 가까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취하는 것보다 내가 취하는 것이 좀 더 많이 취할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기토인데 이 개수가 연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공력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도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수가 왕해서 기토를 사수동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언제 가물으면 뭐예요? 사수 동료가 되든 지랄을 했다. 일단 감으로서 농사를 완전히 100% 망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 끌어다가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신금은 사신합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농사를 망치는 것보다는 뭐야? 지네들끼리 머리 박터지게 싸워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물 갖다 끌어당겨서 써야지. 그게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다시 이 경우에 병인 정묘시가 오거나 무진시 진중 개수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 안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자수, 해수, 임신, 계유시밖에 이 사주는 구제해야 할 수 있는 생시가 부족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이것이 또 시도 기사시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간으로 이거 천원일기죠. 천원일기 격이 되겠고요. 지지도 똑같습니다. 지지 다 사화죠.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지원일기라고도 일기 격이라고 해요. 천간으로는 다 기토, 지지는 다 이건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도 마찬가지. 천간으로 다 임수, 지지로 다 임목. 이것도 다 천원일기, 지원일기인데 이러한 격들이 좋은 격국. 이름이 천원일기 내지는 지원일기이기 때문에 이름이 매우 아름답고 좀 이뻐 보이긴 하지만 다 좋지 않은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토가 왕할까요? 아니면 화가 왕할까요? 1번 기토. 토가 왕하다. 2번 화가 왕하다. 금이 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죠. 사중의 경금, 사중 지장간 그죠? 이렇게 무토, 경금, 뭐 병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이 네 개가 있으니까 이거 경금도 왕하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리 경금이 장생된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경금은 뭐예요? 억눌려서 그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기사 이렇게 있을 때 경금 왕하다 이것도 논외의 어떤 돌발 변수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금은 이제 여기서는 아니고 토 아니면 화가 되겠죠. 자, 토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겠고요. 물론 이 지지에 있는 네 가지 화가 토를 생해주는 거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화가 더 센 것은 이민도 수가 왕할 것 같지만 그런 임목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가 왕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토로 종하는 서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왕격으로서 격으로서 그걸 가색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인성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명
종격이 돼요. 기명 종인 인성으로 쫓아간다고 해서 기명 종인격으로 보게 되는데, 전왕격은 기토 토 일간으로 바뀌는 거고, 기명 종인격 내지는 종왕격이라고도 합니다. 뭐 용어의 차이죠. 종왕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로종하냐 이제 토로종하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거는 가세격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국세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있는데 바싹 마른 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명식이 되지 않고요. 화로 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로 종한다 하더라도 이 토의 세력을 갖다가 무시를 못합니다. 화를 종하면 전체적으로 화가 왕해져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화가 약해지고 화의 종한 오행이 약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세격이 돼도 파격인 것이고요. 종왕격, 기명, 종인격이 돼도 이 사주는 파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 경호신미 대운 좋지 않았고 임신계우 대운인데 그나마 좋았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종격 내지는 전왕격이 아니라 내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화로 종하더라도 경금이 있어서 파하게 되는 거고요. 토로 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 중에 또 경금이 있어서 파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모양새로서는 뭘로 하나 종할 것 같은데, 이건 종격으로 되지 않은 그런 명식으로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이걸 종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건 임신계유 때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격이 될 수 없겠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건 완전히 평관 사주입니다. 평관 사주가 글자 두 개로만 이루어지죠. 화로만 이루어지죠. 이걸 갖다 양상격이라고 해요. 두 가지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양상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편고한 사주죠. 토는 말라 있고요. 화가 너무 치열해서 수는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가 있는데 말라 버렸어요.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해당이 되죠. 위가 말라 있어요. 위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위궤양 내지는 위험 증세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가 너무 건조해지고 해서 약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토가, 그 다음에 또 사중에 있는 경금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해당이 되는데, 화 속에 들어가 있는 대장이에요. 뜨거운 열기를 해서 억압을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은 대장이라든가 기관지 같은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갑술대운 때 만약에 이게 종격이었다라고 하면 술 운이 오게 되면 나쁘진 않았을 것인데, 갑술대운 때 또 혈압 같은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엄청난 고생을 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의 병자 대운, 특히 을의 대운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화하고 해서 다 충이 일어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격이 천원일기, 지원일기 내지는 가세격, 종왕격 내지는 양상격, 격이 매우 아름다운, 명칭은 아름답지만 이런 사주가 어떤 사주? 편고한 사주. 편고한 사주는 삶이 평탄하다 아니면 굴곡이 많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격이 아니라 내격으로 보게 되는데, 갑술, 을에 이렇게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했던 것 있죠. 격구가 용신, 용신과 상신의 개념, 그 다음에 지금 종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렇게 종할 땐 깨끗하게 종해야 되는데 종이 깨끗하지 않을 때 매우 평고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삶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